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파일을 갖고 계속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것을 우리가 사진들을 대충 배치한 측면이 있었죠.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사진을 이 프레임에다가 직사각형 프레임을 만들어 둔 상태에서, 그렇죠? 상태에서 우리가 탐색기에서 우리가 사진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배치하는 식으로 했어요. 그렇죠? 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이 사진이 꼭 마음에 들진 않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사진들을 이 사진보다는 좀 다른 사진이 난 것 같아,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탐색기에서 우리가 좀 사진을 요즘은 탐색기가 기능이 좋아져서 이렇게 아주 큰 이미지로 이렇게 하시면은 사진들이 잘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저는 뭐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요 사진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근데 뭐 이 사진이 아니라 다른 걸로 뭐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할 때 그냥 넣어도 돼요. 요 위에다가 그냥 드래그해서 우리가 해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사진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만약 이 사진을 여기다 넣고 싶어요. 그러면 자, 이 사진을 여기다 갖다가 이렇게 넣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기존에 있는 건 무시하고 이것이 들어가 버렸죠. 자, 그랬을 때 이걸 좀 세부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컨트롤 패널에서 이렇게 하면 컨트롤 패널에서 이걸로 그냥 기본적으로 맞춰버리는 식으로 했죠. 근데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잘 하려면, 자, 이것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라면 일단은 이것이 셀렉션 툴로 할 때는 우리가 선택을 하고, 자, 선택을 하고 우리가 하면은 요걸 기반으로 사이즈를 만졌죠. 근데 이때 더 편한 거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인 것 같아요. 요걸 클릭하면은 어느 거를 하든지 간에 기존에 있는 컨텐츠가 선택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삽입한 사진이 이거라면 이걸 클릭을 하면 이렇게 여기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선택을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올리시면은 이렇게 올려지죠. 자, 올려지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선택 핸들이 이렇게 있죠. 근데 그냥 드래그하면 가로 세로의 비율이 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방법이 Shift 키를 이렇게 해서 드래그하는 방식이 있겠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여기 이제 가로 세로가 이렇게 비율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센치를 줄여가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센치를 줄여가면서 할 수도 있는데 이 방법도 뭐 그다지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한꺼번에 할 때는 뭐 이렇게 드래그 하는데 여기서 드래그 하는데 이 방법의 단점은 뭐냐면 이 방법이 가로 세로가 깨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진은 가로 세로가 깨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가로 세로가 깨질 일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맞췄어요. 이 정도 맞추면 뭐 괜찮을 것도 같은데 여기서 세로를 좀 세로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렇게 위로 옮겨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니까 좀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다시 좀 사진들을 조금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는 어떤 게 좋을까요? 여기서는 요 사진을 여기다 한번 넣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요 사진인데 넣을 거예요. 그래서 드래그 하셔서 여기다가 갖다 놓으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 작업들은 그렇게 어려운 작업들은 아니에요. 그쵸? 요건 이제 사이즈가 그렇게 큰 사이즈 사진이 아니라서 여기다 넣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긴 하죠.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클릭하셔서 여기서 요거를 이렇게 위로 올리거나 이렇게 내리거나 뭐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요 정도에서 맞춰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좀 이렇게 좀 더 맞는 것 같죠.
그 다음에 기존의 사진들도 우리가 좀 손을 봐야 되겠다 싶으면 다이렉트 셀렉션을 클릭하셔서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되게 많이 무언가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무언가 되게 많이 편집을 했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번에는 텍스트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페이지에다가 텍스트를 넣을 건데 우리가 텍스트는 미리 준비해 준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메모장에 이렇게 해뒀어요. 자, 우리가 어떠한 홍보물을 만들 때 거기에 들어갈 텍스트를 여기 인디자인에서 직접 입력하지는 않겠죠.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 인디자인에다가 여러분들이 아주 매우 익숙해진 상태에서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의 경우는 이런 카피성의 글을 쓰는 일은 좀 다른 일이에요. 인디자인은 그야말로 편집을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러한 글을 쓰는 건 다른 곳에서 하는 게 좋거든요. 어느 프로그램에서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아래 한글이든 MS 워드든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파워포인트에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편리하신 것, 그러니까 글 쓰는 행위가 되게 예민하고 되게 섬세한 작업이라서 굳이 이런 편집 전문 프로그램 안에서 우리가 글을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이렇게 차분한 상태에서 이렇게 글을 써둬야 되거든요. 저는 그냥 예제로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 자, 이러한 글들은 애초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쪽을 찾아다니면서 또는 자기가 평소에 메모해둔 글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글들을 쓸 수가 있겠죠. 잠깐 보시면은 이 내용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굉장히 좀 시적인 표현으로 이 커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이제 그 글이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좀 제목이 들어간 상태에서 제목이 들어가고 간단하게 그걸 설명한 글, 제목이 들어가고 간단히 설명한 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되게 보기 흔한 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선택을 해서 복사를 좀 해두시고 우리가 텍스트를 여기다가 넣을 때 여기서도 텍스트가 들어갈 영역을 프레임으로 만들어 주는 게 좋겠죠. 그 작업은 타입 툴을 클릭하셔서 우리가 마땅한 영역을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이와 같이 텍스트 영역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입력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는 게 보이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아까 그 복사를 했으니까 컨트롤 V를 누르면은 이와 같이 복사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하면서 생각할 거리가 좀 있어요. 자,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죠? 이건 뭐냐 하면 지금 여기 기본으로 되어 있는 글꼴과 우리가 지금 이제 메모장에서 가져온 글꼴이 맞지 않아서예요. 보통 영문 글꼴에서는 한글 글꼴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좀 이렇게 깨진 상태로 나타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데이터가 깨지거나 그러지는 않은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우리가 캐릭터 패널 여기 만들어둔 거 있죠? 캐릭터 패널을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죠. 보면은 여기 그 미니온 프로라는 좀 듣도 보도 못한 영문 글꼴이 지정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제가 이게 수업 초반기에부터 이 나눔 고딕을 하라 그러는데 제가 나눔 고딕을 하라 그런 이유는 나눔 고딕이 특별하게 훌륭해서라기보다는 꽤 괜찮은 글꼴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요. 그러니까 무료로 상업용으로도 아무 때나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래서 권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나눈 글꼴로 했더니 이렇게 지금 텍스트가 쫙 왔죠. 그러니까 글이 조금 덜 왔네요. 그죠? 딱 보니까 글이 좀 덜 왔어요. 어쨌든 여기서 컨트롤 A를 눌러 보시면은
여기 이 안에서 이 프레임 안에서 텍스트는 다 선택이 됐고 여긴 자세히 안 보이지만 여기 보면 플러스가 돼 있을 때는 여기에 지금 이 프레임 안에 모드가 들어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행간을 조금만 조절해줘도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텍스트를 좀 보여줬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다 보여지긴 했어요. 그래서 텍스트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가 조금만 더 지정을 한다면 지금 이게 텍스트가 좀 너무 많다는 느낌이 좀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요 안에 하기엔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줄일게요. 여기서 한 요 정도 단락을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요 정도 드래그해서 델키를 누르면 됐죠? 자, 그럼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제 좀 너무 빽빽한 느낌이 좀 많았는데 여기서 좀 더 느려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 뭐 간신히 들어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러네요. 13 정도로 해볼까요? 그러면 이 정도가 됐고 3.5 13.5 정도로 하니까 조금 낫네요. 그죠? 자, 이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글꼴 지정을 한 거죠. 우리가 글꼴 지정을 한 거고요. 자, 글꼴 지정을 한 거고 여기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또 할 만한 게 자간을 어느 정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글꼴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요거를 최소 -5 정도는 줘야 오밀조밀하게 볼 수 있는 상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소제목이라 그랬죠. 소제목이니까 우리가 요거는 좀 고딕 그 스타일에서 고딕이나 뭐 엑스트라 볼드 이렇게 좀 두꺼운 것들, 한층 두꺼운 것들을 이렇게 지정해 주면 어떨까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엑스트라 볼드, 여기도 엑스트라 볼드 정도를 줬어요. 엑스트라 볼드 정도 줬어요. 자, 근데 여기는 요 글꼴은 조금 더 키웠으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13포인트인데 요거를 좀 이렇게 하셔서 조금만 더 키워 주셔서 이런 식으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더 키울까요? 14포인트 정도 주도록 할게요. 14포인트로 좀 줬고요. 여기서 한 행 정도는 좀 띄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 아직은 다 들어가네요. 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정을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글꼴을 지정한다라고 한다면 글꼴 색을 지정한다라고 한다면 여기 보면 선택된 상태에서 글자가 나오죠. 지금 현재 이거를 우리가 그냥 흙으로 그러니까 검정색으로 이렇게 지정한다면 0을 쭉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검정색으로 지정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뭐 이제 좀 다른 색깔로 지정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뭐 이렇게 붉은색 계열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좀 지정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볼드 정도로 주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그 글꼴들을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텍스트는 내용에 따라서 좀 줄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편집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여기 이어서 그러면 여기다가 그 텍스트들을 조금 더 편집 상태를 좀 맞춰보는 방식을 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글이 아직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조금만 줄일게요. 여기서 우리가 여기 뒤에 부분을 좀 줄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줄여놓고 우리가 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번에는 아까 그 캐릭터 패널을 갖다가 작업들을 했죠. 캐릭터 패널에서는 주로 이제 요 작업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제가 이거를 좀 줄인 이유가 행간이 좀 너무 붙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행간 조금만 느려줘야 될 것 같아서 이 정도 좀 느려져야 될 것 같아서 좀 느렸고요. 여기서도 조금만 줄여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로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약 이것은 주로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글꼴을 좀 조절하는 거겠죠. 전체적으로 이거는 지금 14포인트를 좀 먹었고 지정이 됐고, 요거는 12포인트가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것만 11포인트로 좀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것만 줄일 수 있겠죠. 11포인트 정도로 줄일 수도 있겠고, 자, 이렇게 해서 줄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줄인 다음에 자, 이걸 갖고도 여기에 대해서만 또 행간을 좀 다르게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행간을 좀 줬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패러그раф 패널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나는 여기가 좀 이렇게 좀 같이 붙어 있는 게 좀 보기가 싫다. 그럼 패러그раф 패널을 여셔서, 자, 보시면은 패러그раф에서 왼쪽 밀어쓰기가 있어요. 요거를 조금만 행을 주시면 여기 들어가는 게 보이죠? 여기 몇 미리를 줄까요? 한 5mm 정도를 주면은 한 글자, 여기 5mm가 좀 안 맞고 한 4mm 정도가 맞을 것 같네요. 4mm 정도 주니까 살짝 들어갔죠. 근데 좀 너무 들어간 느낌이니까 한 3mm 정도만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느낌이 나죠? 여기 좀 제목하고 좀 구분된 느낌이 나고요. 요것도 드래그 하셔서 그럼 3mm니까 똑같이 주는 게 좋겠죠? 항상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편집 디자인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도 3mm 정도를 줬습니다. 그리고 요 위가 좀 간격이 좀 떨어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요걸 좀 더 주면은 요 단락과 선택한 단락과 여기가 조금 벌어지게 되겠죠. 자, 1mm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떨어진 느낌이 좀 들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이거 편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요거를 좀 줄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 상태에서 여기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여기 3mm 준 게 나오죠. 여기도 드래그 하셔서 3mm 준 게 나오죠. 이와 같이 작업들을 좀 할 수가 있고요. 근데 3mm를 하고 나니까 이 글자가 좀 너무 작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요거는 또 다시 열러가서 12포인트를 좀 줘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요것도 12포인트로 하시고, 자, 요것도 12포인트로 좀 바꿔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편집을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저는 약간 보다 보니까 13포인트 정도 좀 더 주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13포인트 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더 뭔가 균형이 좀 맞은 느낌이 들죠. 자, 인쇄된 상태를 미리 볼 때는 우리가 뭐라 그랬죠? 한영키를 해서 영문 키보드 상태, 잠깐만요. 셀렉션 클릭하셔서 W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미리 이 상태를 좀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뭔가 좀 정돈된 상태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이 상태에서 다음 작업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W 키를 누르니까, W 키를 누르려면 여기 셀렉션 키를 클릭하시고요. 지금 이게 타입 툴을 클릭한 상태에서 입력 모드 상태라고 한다면 W 키를 누르더라도 여기 W라는 글자가 입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셀렉션도 클릭하시고 W 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다시 편집 상태로 가기도 하는 거죠. 자, 이 상태로 보다 보니까 지금 이쪽이 좀 휑하게 좀 보이는 것이 좀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네요. 그럼 여기다가도 우리가 사진을 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사진 이미지를 넣어보도록 할 건데, 여기다가 요거에 맞춰서, 자, 가이드선에 맞춰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이 정도 하도록 하고, 요거는 좀 여기가 너무 이쪽으로 붙으면 좀 그런 것 같고, 한 중간쯤에 이 정도로 맞춰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가 좋은 것 같고, 요거를 우리가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카피가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하고요. 이것도 약간 좀 큰 것 같네요. Shift 키 눌러서 둘 다 선택하고 좀 약간 줄여볼게요. Shift 키 눌러서
그리고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위치도 이렇게 하고 이거 하나 더 늘려보도록 할까요? 자, Alt키 누르면은 여기에 두 개가 되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기를 했고요. 세 가지를 좀 넣었어요. 세 가지를 넣었는데 이게 좀 똑바로 맞춰졌는지 잘 모르겠죠. Shift 이렇게 하셔서 자, 이렇게 했을 때 하는 작업 얼라인이 있었죠. 자, 얼라인을 보시면은 자, 요걸 누르면은 이제 그 컨트롤 패널에서 요거는 이제 그 수직선에 맞춰서 맞췄는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이 균등하게 요거 디스프리트 버티컬 센터 이건 균등하게 맞췄는지를 체크해 주는 거죠. 근데 대충 다 맞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아까 했던 요거를 가져와서 여기에 넣을만한 이미지를 또 찾아야 되겠죠. 자, 이거 좀 작게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 조그만 곳이니까 조그만 곳이어도 뭐 나름 이것저것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없는 사진 중에서 넣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도 어떨까 싶기도 한데 요거를 자 이렇게 하셔서 다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다가 드래그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여기 좀 없는 것 중에서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없는 것 중에서 요 사진이 안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것도 드래그해서 일단 여기다 놔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어떤 사진이 있을까요? 입은 사진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잠깐만요. 비숍 그래서 안 쓴 사진이 일단 뭐 이 사진이 꼭 맞다기보다도 안 쓴 사진이 요 사진이니까 요 사진 갖다가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세 사진이 또 동일하게 저기가 돼 있는데 제일 간단한 거는 여기 비율에 맞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갔죠. 뭐 이 사진 이렇게 놔도 뭐 그다지 뭐 나빠 보이진 않네요. 제가 보기에는. 자,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이번에는 다른 작업들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홍보물인데 여기에 지금 제목의 타이틀에 관련된 것들을 좀 구성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렉탱귤러 요 툴 프레임 툴을 클릭하셔서 여기에 맞춰서 여기다가 프레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놓고 뭐 이 정도 여러분들 좀 세밀하게 할 때는 여러분들 많이 주의하셔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가는 사진을 좀 더 넣어보도록 할게요. 또 자, 여기 들어가는 사진들은 뭐가 좋을까요? 저는 이 사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사진이 좀 작네요. 그죠? 좀 작은 편인 것 같고 컨트롤 Z를 눌러서 또 Z를 눌러서 좀 알맞는 사진을 좀 찾아줄게요. 이번 이 사진이 어떨까요? 이 사진이 그때 좀 나은 것 같아요.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거 좀 더 맞는 사진들을 좀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요것도 사이즈가 좀 크니까 이걸 클릭해 보시면 일단 당장 이렇게 좀 딱 앉혀지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글꼴을 입력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글꼴을 입력하는데 자, 여기서 글꼴을 다시 입력할 때 여기서 빈 여백을 클릭하셔서 일단 글꼴을 입력할 거니까 이걸 클릭하시고 타입 툴 클릭하시고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글꼴을 입력할 거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 커피숍 이름이 뭐가 좋을까요? 커피 빌리지 VILLAGE 이런 식으로 커피 빌리지라고 일단 이렇게 해서 영문으로 입력을 좀 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이게 너무 작지요. 일단 그러니까 캐릭터 패널로 하셔서 요거를 한 어느 정도 해볼까요? 한 100 정도 해볼까요? 자, 100 정도 해봤어요. 너무 크네요. 여기 사이즈에 비해서 한 100 정도가 안 되면 한 50 정도로 해보도록 하고요. 자, 50 정도로 했죠? 이것도 좀 그러네요. 너무 작네. 한 70 정도로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또 너무 크고 60. 자, 60포인트 정도로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다 안 보이죠? 이 사이즈에 아직 맞지 않아서 그러니까 여기 자간을 좀 이 정도 주고요. 자간도 이 정도 주고 그 대신에 요 글꼴이 이 글꼴보다는 여러분들 많이 있는데 제가 일단 가장 무난하게 쓰는 글꼴 하나를 좀 추천을 드리면 에어리얼 블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에어리얼 블랙에서 여기 블랙 포인트를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고요. 여기서 포인트를 조금만 좀 더 줄여볼까요? 이렇게 줬는데 이게 좀 포인트 문제가 아니라 이 자체가 좀 작기 때문에 이걸 조금 느려주는 식으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느려서 자, 이런 식으로 좀 찾았죠? 자, 이런 식으로 찾았고 요 상태에서 이건 뭐 나중에 또 바꿀 수는 있겠지만 요 글꼴을 어떻게 할까 요게 이제 고민이 되는데 타입 툴을 클릭하셔서 요걸 좀 선택을 하셔서 어떤 글꼴이 좋을까요? 글꼴을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올 수도 있는데 컬러 피커에서 우리가 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좀 노란색 종류를 좀 찾아가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자, 이런 색깔로 한번 해보면 여기 OK를 눌러보시면은 일단 좀 이렇게 좀 색깔이 나오죠. 자, 흰색을 하면 또 어떨 것 같아요? 흰색을 하면은 이때 흰색이 좀 어울릴 것도 같고 네, 5, 6 이런 식으로 해도 어떤 색깔이 나오죠.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색깔을 좀 지정하는 것까지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좀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이어서 수업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